그림 그리세요? 네. 네. 그래요? 목요 작가입니다. 네. 유화 물감으로 가득한 이곳, 화가 원숙이 씨의 작업실입니다. 엄마. 안 그래도 좁은 곳인데 환기 좀 하라니까. 화실 가보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데가 많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그 빛을 차단하고 있기 그래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예. 아유, 정신 사나워. 문 좀 닫아줘. 이제 다 그려가. 엄마 벌써 며칠째야. 아, 잔소리는. 누가 엄마야? 어? 네가 더 엄마 같은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몸 생각하면서 하라니까. 아유, 알았어. 잔소리 그만하고 저기 그 흰색 뚜껑 보이지? 어? 그거 5대5로 섞어서 빨간 물감이랑 보라색 물감 좀 넣어줘. 유화 물감은 휘발성 오일인 테라핀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거의 코를 찌를 정도인가 봐요, 저게 냄새가 심한 건. 저것도 그렇지만 이제 붓을 쓰고 난 뒤에 붓을 신나. 아, 맞다. 그것도 있지. 네. 엄마는 괜찮아? 난 이거 죽겠던데. 평생을 맡아봐라. 이게 독하긴 해도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데. 보통 한 번 작업하시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꼼짝 안 하고 하는 거죠. 꼼짝 안 하고 3개월이요? 네네. 그 공간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중독이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작가들 유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서 와. 선생님, 이거 제가 선생님 생각하면서 그린 건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어요. 수기처럼 참 예쁜 그림이구나. 너무 감동이야. 고마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걸까요? 항암 치료 받기 힘드시죠? 10차례 넘게 했는데 차도도 없고 그냥 죽고 싶다. 선생님, 힘내세요. 네? 자기도 아프지 마. 그날 이후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여보세요? 방금 부고 문자 받았어? 네. 아니, 어떻게... 손도 못 쓸 정도로 급속도로 퍼졌나 봐. 아니, 그래도 항암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 그래서 항암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12월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폐암 말기로 투병 끝에 사망한 원숙이 씨의 동료 화가. 그리고 본인 역시 폐암 진단 후 폐절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흡할 때마다 이게 툭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뭐를 잘못해서 암이 걸린 이런 막 그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부들부들 떨리고 걸음도 안 걸리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폐암,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알아야 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흡연자인 당신의 폐가 위험한 이유. 그럼 일상 속에서 당신의 폐가 패이는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 에어컨입니다. 네. 선생님, 뭐 에어컨은 이미 필수인데. 자동차에 에어컨 그럼요. 켠 그 시절이 왔죠.
살이 타는 듯한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철. 1가구 1 에어컨뿐만 아니라 더위에 취약한 자동차 역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필수인데요. 이 에어컨 속에는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뿐만 아니라요. 폐렴 간균, 곰팡이균,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포자 같은 경우는요, 공기 중에 퍼다니거든요. 그러면서 호흡기에 침투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호흡기 질환과 함께 알레르기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속 에어컨은 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속 미세먼지를 측정해봤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수치는 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렇다면 에어컨을 켜고 15분 동안 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실내 미세먼지 수치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고하는 미세먼지 기준은 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차량 속 미세먼지 농도는 135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차량 속 에어컨 필터의 세균 수치 역시 재보기로 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새까맣게 변한 에어컨 필터. 과연 세균 수치는 얼마나 많이 검출됐을까요? 공중위생 기준치인 400보다 12배 넘는 세균이 검출. 뿐만 아니라 기어봉과 핸들에도 다량의 세균이 검출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폐가 폐에 있는 이유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조리흉입니다. 그래요. 네. 조리할 때 나오는 이 조리흉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보다 작아서요. 죽음의 미세입자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조리흉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간에서 조리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경우 폐암 발병 확률은 무려 22.7배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들 집에서 요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요리할 때 조리흉 이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일반 보통 가정집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요 1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지만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할 때 11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삼겹살을 구울 때는요 무려 20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담배 연기를 약 1시간 반 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에어로졸도 원인이 됩니다. 이 가스레인지 사용은 시동을 걸어둔 디젤 엔진 자동차의 배기 파이프에 얼굴을 대고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표현이 너무 무섭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폐에 달라붙어서 폐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성의 약 90%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 폐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조리흉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폐암이라는 소리 듣고 천마리가 저 담배 안 피는데요?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 더 있어요. 끝내주세요.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부대찌개 너 맞아? 안 돼요. 부대찌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정확하게는요.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햄과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인데요. 예. 2015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이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 음식으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에 열이 가해져서 이렇게 타게 되면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질산염의 일일 섭취량을요. 몸무게 1kg당 0에서 0.06m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50kg인 성인 여성 기준 아질산염 일일 섭취량은 3mg 이내가 적당합니다. 여성들의 폐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들.
결국 우리의 폐는 1년 365일 편하게 숨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 건강한 폐는 건강하지 않은 폐와 한눈에 구분이 될 정도로 색깔부터 촉촉함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네네. 진짜 차이 확 나네요. 색깔도 다르고 탄력이 다르기 때문에 혈액이 살아있고. 건강한 폐는 잘 퍼지고 그렇지 않은 폐는 아우 얘는 어떻게 보기만 해도 네네. 잘 폐가 아이고, 펴지지도 아이고. 않죠. 아니 이 검정패는 저게 숨이 쉬어지겠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들어가겠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예.